안녕하세요. 지상 성공 맛집 인터뷰 유지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영화 아메리칸 셰프를 보다가 꿈꾸고 있는 푸드트럭을 여기저기 끌고 다니면서 영업하다가 놀다가 꿈같은 음식 장사가 되겠죠. 근데 과연 그게 그런가? 아메리칸 셰프만큼 나름대로 우리나라에서 성공하신 분, 불꽃튀김이라는 브랜드로 푸드트럭을 운영하고 계시는 박필연 사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불꽃튀김 대표 박필연입니다. 불꽃튀김이란 브랜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불에다 잘 튀긴 정말 맛있는 튀김이 나올 것 같은데. 기본 분식집에서 아니면 푸드트럭에서 하는 튀김은 되게 이제 퀄리티가 좀 낮고 그냥 이렇게 던져서 튀기는 튀김인데 약간 일식 튀김이랑 이제 분식 튀김의 중간 정도 퀄리티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 일식화 시키지도 않았고 너무 또 퀄리티가 떨어지는 분식 튀김도 아닌 그 중간 지점 찾아서 메뉴 개발을 해서 이제 밤도깨비 야시장에서 이제 진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메뉴 개발해서 이제 들어간 메뉴. 제일 중요한 게 만약 우리가 불꽃튀김을 먹어봐야 되겠다. 그럼 지금 어딜 가야 돼요? 지금 드실 수가 없습니다. 왜요? 지금은 비수기기도 하고요. 네. 고정 자리가 이제 끝났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고정 자리가 없기 때문에. 기존에는 주로 어디서 하셨어요, 그러면? 기존에는 이제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에서 입점을 해서 4월부터 10월 말까지 이제 운영을 했었고요. 그것도 이제 주말에만 금요일, 토요일 이틀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 행사나 아니면 이제 케이터링, 이제 출장이라고 하죠. 이제 영화 촬영장이나 드라마 촬영장, 아니면 뭐 기업 행사 이런 데 이렇게 위주로 다니면서 영업을 한 5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겨울이 끝나가는 마당인데 겨우내 손가락만 빨고 있은 거예요? 거의요. 거의 이제 여름에 열심히 모아둔 돈으로 이제 쓰면서 그리고 메뉴 개발도 하고 이제 뭐 맛집 탐방도 다니고 이제 성장하기 위해서 또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죠. 1년 동안 여름에는 개미 하다가 겨울 되면 배짱이 하다가. 네, 이제 자의적으로는 아니지만 어떻게 그럼 어쨌든 간에 보면 여름철에는 남들이 봤을 때 거리가 굉장히 쏠쏠했구나. 냉면 장사 심하게 표현할 때는 여름 한철 장사해갖고 1년 먹고 산다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 매출이 여름에 100을 팔았다 그러면 겨울에 10을 판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보다 차이가 더 심할 것 같아요. 저희는 그렇죠. 여름에 100을, 그러니까 100이라고 봤을 때 여름에 99% 팔고 겨울에 1을 팝니다. 겨울에 1 팔고? 한편으로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여름에 좀 세게 일하고 겨울에는 좀 쉬면서 나름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부도 하고 뭐 벤치마킹 갈 때 있으면 벤치마킹도 하고 메뉴 개발할 때 있으면 메뉴 개발하고. 근데 사람의 몸은 24시간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는데 이게 1년 단위로 반을 끊어서 열심히 살고 놀고 이것도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고정 자리라고 하면은 이제 푸드트럭 업을 시작하면 저희가 이게 창업이잖아요. 그러면 직장인데 직장이 매년 단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 10년, 20년 저희가 이제 미래의 플랜을 짜고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밤도깨비 야시장도 1년만 하는 거예요. 6개월만. 그리고 내년에는 쉽지도 않잖아요. 내년에는 또 다시 시험을 품평회를 거쳐가지고 또 평가를 받아서 선정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실은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부분들이 6개월 일하고 6개월 쉬지 않냐 이렇게 쉽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내년에 기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예인이랑 어떻게 보면 되게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연예인들도 계속 직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뭐 요식업을 따로 하거나 뭐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메뉴는 튀김만 하는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튀김하고 떡볶이 지금은 그렇게 위주로 하고 있어요. 떡볶이 두 개요? 케이터링 갈 때는 분식 메뉴를 여러 가지 요청하는 바가 있어서 이제 순대도 하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아까 살짝 그 일식 튀김과 우리 분식 튀김이 좀 차이가 있다는데 뭐가 달라요? 일단은 일식 튀김은 꽃을 입히는 작업이라고 하죠. 튀김 반죽이 일단 되게 묽고요. 그리고 이제 위에 꽃을 입히는 작업 과정이 전문화돼 있어서 일반인들이 따라하기 굉장히 힘든 튀김이기도 하죠. 회전율도 안 나오고. 그럼 분식 튀김은?
분식튀김은 일단 반죽이 되고요. 던져서 튀긴다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반죽만 묻혀서 튀기게 되는 식재료만 익으면 건져서 내는 기성품들을 많이 써요, 분식점에서는. 근데 저는 수제로 지금 기성품이라고 그러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뭐 거지? 김말이 같은 경우도 이제 기성품을 갖다가 튀겨서 그냥 내서 팔고요. 만두도 뭐 기성품 갖다 팔고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김말이 같은 경우에는 말아갖고 튀긴 것까지 가 있어요? 아니면 말아져가지고 1차 튀김이 가 있는 겁니다. 1차 튀김까지 돼 네네. 있고 냉동식품이죠. 그러니까 수제로 직접 하다 보니까 똑같은 튀김 장사를 해도 네. 되는 집이 있고 안 되는 집이 있는데 네네. 푸드트럭에서는 그래도 가장 독보적인 불꽃 튀긴 그럼 정말 불꽃을 불살른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 인기 있는 그런 브랜드 아니에요? 많이 인정받았습니다. 이제 수제로 하는 것도 푸드트럭에서 힘든데 예. 튀김조차도 굉장히 이제 셰프들조차도 힘들어하는 메뉴를 푸드트럭에서 한다라는 게 굉장히 처음에는 부정적이었었는데요. 근데 그거를 잘 극복해서 시장에서는 좀 탑을 좀 달리고 있는 아는 지인이 소개를 해주셨고요. 그냥 미모로? 아이 미모가 안 되는 거 아시죠? 어려운 점을 풀어가는 것 중에서 이게 제일 힘들었다. 예를 들어 푸드트럭이 화력이라든가 이런 게 매장에서 하는 거하고 주방에서 하는 거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날씨 영향도 더 많이 받고요. 예. 온도 때문에 주방에서 하는 것보다 화력이 훨씬 더 세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푸드트럭에서 하는 그런 작은 화구로 이렇게 이제 했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주방 화력이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전문가들이 쓰는 화력이 많이 나와서 이제 그렇게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튀김 종류는 그럼 어떤 거? 종류는 매년 바뀌고 있는데요. 매년 한 6개에서 7가지 정도의 수제튀김을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이니까 이제 대왕 오징어 튀김, 왕김말이 튀김, 왕어묵 꼬치 새우튀김, 등심튀김. 등심도 튀겨요? 일종의 돈가스랑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야시장에 아이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고기를 선호하잖아요. 그래서 테스트용으로 튀겨봤는데 반응이 좋아서 이제 하게 됐어요. 전체적으로는 왕자가 많이 들어갔고 사이즈가 큰 것 같아요. 네, 트럭 메뉴들이 여러 개 많다 보니까 관심을 받으려면 좀 사이즈가 커야 되고요. 어필하려면 그리고 이제 양도 푸짐하게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제 좀 왕을 쓰게 됐죠. 이 중에서 내가 꼽으면 1번 1등 메뉴는 이거야. 1번은 왕김말이 튀김이 가장 인기도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 수제 튀김 하기로도 가장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뭐 매장에서도 이제 따라서들 못하니까 잘. 이게 뭐 원래 먹어보면서 이래야 되는데 지금 먹어보지도 못하고 굉장히 슬픕니다. 아쉬운데 근데 전에 제가 여름에 한번 가서 먹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여의도에서. 네. 근데 다른 사람 사주기도 했는데 전부 다 기가 막히게 맛있다. 우리 동네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막 그러고 얘기를 했는데 푸드트럭을 하게 된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 푸드트럭 사업자들의 다 공통적인 거지만 자금이 많아서 뭐 여유로워서 하시는 분들은 하나도 없어요. 기존의 사업에 굉장히 실패를 했고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무엇을 할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래도 내가 제일 잘하고 좋아하는 걸 하자라고 분식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아가지고요. 자금력이 안 돼서 뉴스에서 푸드트럭 합법화가 된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냥 무작정 만들게 됐습니다. 실패했던 사업들은 어떤 사업? 말씀드리기 좀 오늘 차에 관련된 사업이었고요. 네. 마시는 차요? 아니면? 네, 수입차. 수입. 네네. 좀 아픈 기억에서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트럭에서 할 수 있는 메뉴가 뭐 순대, 요즘 뭐 좀 고급스럽게 나가서 스테이크 하는 사람도 있고 커피도 맛있게 하는 것도 있고 근데 굳이 튀김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위험하잖아요. 펄펄 끓는 기름이 쏟아진다든가 그러면 처음에는 이게 분식으로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저도 커피 트럭으로 시작을 했고요. 이제 합법화가 됐다고 했지만 제도적인 거라든지 장소라든지 하나도 없었어요. 단속을 맞아도 이제 빨리 빠져나갈 수 있는 메뉴가 빨리 도망가자. 네, 그게 이제 커피뿐이 없었기 때문에 커피로 한 6개월 정도 하다가요. 2014년도였는데요. 서울시에서 밤도깨비 야시장이라는 시범 사업을 운영한다는 소리를 듣고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됐어요. 거기에서 문어꼬치라는 그런 메뉴가 있어요. 그거 꼬치를 한번 팔았는데 정말 초대박이 난 거예요. 거기서 280만 원이라는 매출을 올리게 됐어요. 하루에. 이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전문성 있는 푸드트럭이 우선 선정이 된다는 이제 얘기를 듣고 메뉴를 바꿔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잘하는 메뉴를 해야 되잖아요. 분식은 뭐 이미 노점에서도 너무 많은 게 분식이고 그래서 색다른 걸 하고 싶다 그래서 수제튀김 전문가를 찾아가서 전수를 받아서 시험에 합격하게 됐죠. 그럼 전문가한테 전수 받을 때 비용 들어간 건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거? 아는 지인이 소개를 해주셨고요. 그냥 미모로?
미모가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건 아니고 네. 이제 어려운 사정을 들으시고 네. 본인도 처음에 시작할 때 어려웠다고 하셔가지고 좋은 마음으로 전수를 해주셨고요. 그동안 가장 매출이 낮았을 때 얼마였어요? 5만 원 판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5만 원? 네, 노점부터 시작한 걸 저는 이력으로 삼아야 되니까요. 예. 송도에서도 했었고요. 예. 이제 아침, 점심, 저녁을 예. 매번 다른 데서 했었어요. 단속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일반 기존 상권들이랑 마찰도 있었기 때문에 저 잠깐만 1시간만 하다 갈게요 막 이렇게 하고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에는 토스트랑 커피랑 같이 파는 뭐 부천 상동에서 했었고요. 부천에 있는 공원부지에서도 했었고요. 그랬는데 그래도 5만 원밖에 못. 비 오는 날은 뭐 그래도 엄청 나가야 되잖아요. 노점이면 매일매일 나가야 되고 저도 저와의 약속을 한 게 장사가 안 돼도 무조건 나가자라는 게 그 대형의 몸이 따라가요? 열심히 튀었죠. 열심히 튀겼고 이제 저 혼자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때도 야시장에 오셔서 보셨지만 예. 이제 저를 도와주시는 직원분들이 계세요. 3,100만 매출 올렸을 때요. 예. 이때는 한 7명? 7명? 네, 저를 포함해서. 아르바이트 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는 예. 고정 직원을 쓸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1,350만 원까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네네네. 거의 불가능한 매출인데 네. 그 매출이 될 수 있었던 나름대로 그래도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푸드트럭에서 장점은 이제 동선이 짧은 이유가 있거든요. 예. 동선이 짧으면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할 수가 있어요. 네. 한 사람이. 네. 그래서 이제 7명으로 충분히 1,300만 원 매출을 올릴 수 있었고요. 네. 뭐 영업 시간은 한 12시간 정도. 근데 보통 이제 트럭에 올라가면 네.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네. 많아야 4명밖에 못 올라갈 것 같은데 4명도 못 올라갑니다. 모두? 저희는 네. 한 3명? 위에는 두 명이 올라가고요. 네. 그다음에 다 밑에서 서브를 해주게 돼요. 아, 나머지 그러니까 2명은 열심히 튀겨대고 한 명은 이제 저는 튀기고 네. 한 사람은 떡볶이만 계속 만들어야 되는 네. 거죠. 근데 그게 동선이 이제 짧다라는 얘기가 선 자리에서 움직이질 않는 거지. 그쵸. 여기서는 뭐 하고 오른쪽에 가면 뭐 있고 왼쪽에 가면 뭐 있고 또 뒤로 돌면 뭐 있고. 맞습니다. 그죠? 예. 저를 이제 서브해줄 수 있는 직원들이 네. 너무 근접하게 다 붙어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한 거죠. 대단하다. 근데 이게 날짜 같은 거 기억하세요? 이떠 서울이라는 행사장에 들어가서 이따 서울? 이떠 서울이라는 이떠 서울, 예. 예.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요. 봄, 가을, 여름. 봄이요. 봄. 네, 작년. 장소 여기 재작년. 이떠 서울이 어디예요? 코엑스에서. 매출이 이 정도 날 거다라고 계산을 하고 네. 메뉴를 준비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대략 한 800까지는 그래도 오늘 내가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1300 이렇게 나오게 되면 얼른 어디 가서 또 재료를 빨리 공급을 받고 뭐 뒤에서 막 뛰어다니는 사람이 또 한 명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루짜리 행사는 절대로 안 되고요. 그렇게 네. 준비를 못 하죠. 네. 하루는 이제 제가 기존에 해왔었던 이런 자료를 보고서는 준비를 하고요. 이건 이제 행사가 좀 길어요. 긴 행사는 며칠치를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것까지 다 이제 소진을 하고 재료 준비를 또 다음 날 거는 이제 다시 준비를 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 놓은 거 그냥 일주일 네. 쓸 거를 그냥 다 써버리고 그쵸. 내일 다시 그냥 네, 물건 새로 장보기부터 받고. 시작하고. 네. 푸드 트럭을 보통 하면 얼마 정도 들었어요? 트럭까지 포함해서 한 5천 정도 들었어요. 꽤 많이 의외로 많이 들었죠. 들어가네요. 1,000, 2,000? 그러니까 트럭 한 대만 있으면 되지 않나? 중고차를 사서 네. 창업을 하려면 네. 뭐 2천만 원에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제작을 제 동선에 맞게 제작을 다 했었고요. 예. 좀 뭔가 좀 남들하고 차별화된 프리미엄화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제 차값 외에 한 인테리어 비가 3천만 원 이상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요. 예. 기존에 잘 나와 있는 중고차를 매매를 하셔가지고요. 허가받은 차량을 잘 구매하셔서 본인에 맞게 조금만 손을 대면 좀 싸게 매물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자기가 직접 처음부터 준비해서 하는 것보다는 네. 더 싸게 할 수도 있겠네. 그럼요. 궁극적으로 뭐 푸드트럭만 계속 할 거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시작 자체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지금 이제 안정적인 궤도에 올랐고, 그럼 이제 앞으로 나는 어떤 음식점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펼쳐나가겠다. 아니면 어느 단계에서 나는 음식점을 접고 다른 사업을 할 거야. 뭐 이런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음식점으로 뭔가 성공을 꼭 하고 싶어요. 음식점으로 성공하고 싶은 여성 사업가가 되는 게 꿈이고요. 단기적으로는 제 튀김을 안정적으로 맛보여 드릴 수 있는 고정 자리로 들어가는 게 가장 큰 꿈이에요. 그럼 로드샵을 어딜 들어가야 되겠다. 네, 지금 그래서 올해는 밤도깨비 야시장에 들어가는 걸 포기를 했고요. 예. 성장에 좀 한계성을 많이 느껴가지고 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리스크가 크지만 예. 네, 다른 방향으로 좀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푸드트럭보다는 어느 샵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불꽃 튀김은 가능성이 더 크네요.
아무래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아, 예. 롤 모델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나는 여기까지 가야 되겠다. 그런 대상이나 누구 있어요? 네, 요즘에 들어서 너무 이렇게 네. 닮고 싶은 네. 분들 너무 많은데요. 네. 실은 대전의 성심당이라는 곳을 제가 몇 번을 갔었는데 예. 근데 최근에도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갔었거든요. 예. 근데 거기를 다녀오면서 또 다른 걸 느끼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스토리를 들어보면 성심당은 대전에 밖으로는 나오지 않은 한계에서도 성공을 하셨잖아요. 네. 좀 저도 네. 어딘가에 좀 정착을 해서 그 네. 지역에 좀 대표되는 음식점이 되고 싶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성심당 롤모델로 삼았던 참 그런 계기가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요즘에 그 백년식당이라는 거 그런 게 되려면 그런 기업처럼 해야 저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프랜차이즈화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왜 프랜차이즈는 하고 싶지 않으실까? 전에 제가 좀 사업에 실패를 했었잖아요. 네. 그때 좀 많이 공부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의 그릇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막 프랜차이즈로 확장해가지고 큰 이렇게 사업가로는 할 수 없을 거라는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저를 이제 평가하는 그런 계기가 돼서 저는 그렇게는 안 하고요. 저만의 식당을 제가 대접하는 그런 음식을 대접해서 그런 퀄리티를 낼 수 있는 식당을 운영하고 싶은 게 이제 그냥 프랜차이즈는 다른 사람을 돈 벌게 해주는 도움을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거를 깔고서 시작을 해야지 내가 뭔가에 큰 수익을 더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오래가는 제가 이제 평생 오래 할 수 있는 그리고 되게 자녀들한테 혹시라도 또 물려줄 수 있는 그런 100년 기업을 만드는 게 꿈입니다. 하나로 정리를 한다 그러면 성심당에 버금가는 그런 나름대로의 음식 사업을 전개하겠다라는. 내가 그나마 그래도 여기까지 오는데 참 이분의 도움이 컸다. 한 사람만 딱 꼽는다면 가족이겠죠. 가족이요. 가장, 기본 밑바탕은 가장 가족이고요. 저를 실패에도 불구하고 믿어줬었던 가족들이 그리고 기다려줬던 가족들이 가장 큰 힘이 됐었던. 아, 그러시구나. 네. 가족을 떠나서는 처음에 그 튀기는 거 돈도 안 받고 가르쳐 주신 그분도 굉장히 도움이 되죠. 아, 그럼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도움들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실은 뭐 누구 하나 꼽아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죠. 괜히 그 사람 하나를 칭찬하다 99에 적을 만들까봐 피해가는 것 같은데 푸드트럭을 접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직접 내가 사업에 뛰어들기 전과 사업에 뛰어들었을 때 가지고 있는 장단점 이런 게 비교가 될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대부분 푸드트럭 하시는 분들 아메리칸 셰프라는 영화 안 보신 분들 거의 없으실 거예요. 네네. 여행을 다니면서 여가를 즐기면서 음식을 팔고 즐겁게 일을 하고 그런데 그게 거의 허황입니다. 100% 그래요? 그렇게 될 수가 없고요. 일단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푸드트럭에 그 크기에 대한 규제가 없지만 저희는 크기에 대한 규제가 있어요. 1톤이 가장 큰 푸드트럭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냉장 냉동 시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나 이제 큰 행사를 간다고 할 경우에는 작은 냉장 냉동 시설로는 뭐 감당이 아예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방을 내가 내려가서 물건을 뭐 싣고 가서 판매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한 달을 여행을 간다고 치더라도. 근데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게 실을 수 있는 뭐 많지 않기 때문에 어렵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업지에 대한 건데요. 또 미국과는 달리 이제 식당들이 굉장히 밀집돼 있잖아요. 어딜 가든 아이가 먹을 때는 있어요. 그래서 아무데나 사람 많은데 펼쳐놓고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단속이 금방 오고요. 15분 안에 옵니다. 저 같은 튀김 장사들은 기름에 불 붙이다가 오면은 빼지도 못하고 그냥 단속을 당해야 되는 도망도 못 가는 그런 신세가 돼버려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창업을 꿈꾸시는 분들은 이제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제도권 안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제도권이라는 게 이제 영업 허가를 받고 장소를 지정을 받아서 거기서 영업을 하는데 대부분 보면 손님이 없는 데잖아요. 네, 없죠. 그럼 이제 거기 놔두고서 차를 끌고서 이제 어딘가 이제 좀 장사가 되는 대로 이동을 하잖아요. 많이들 이동을 하는 그런 불편함도 있고. 그리고 그게 사전에 또 신고가 안 되거나 그러면 또 단속이라는 거에 그런 이제 불리한 점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은 어쨌든 젊은 친구들이 푸드트럭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떤 거를 준비를 해라. 푸드트럭 창업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너무 비추해요. 중장년층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이상의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창업을 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스토리 때문에 하시는 분들한테는 큰 도움을 드리고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데, 청년들한테는 이게 제도권 안에 들어왔다고 하지만 창업으로서 제도권 안에 들어오는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네. 뭐 3개월을 하다가 그만두거나 1년을 하다 그만두거나, 오히려 이제 막 파만 너무 멋있게 만들어서 대출만 받아가지고 빚더미에 앉아서 그만두시는 분들도 너무 많아요. 셰프가 꿈이어서 정말 소자본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서 단기적으로 플랜을 정확히 짜가지고 내가 몇 년까지만 이걸 해서 돈을 모아서 로드샵으로 나가야 되겠다는 계획이 분명히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영원히 푸드트럭을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안 될 것 같고요. 실은 뭐 500명, 600명 되는 지금 기존에 하시는 분들도 갈 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헤매고 계시는데, 이제 창업해가지고 어디다 자리를 잡을 것이며 돈은 어떻게 버실 거며 좀 그게 더 걱정이 되거든요. 특히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거는 별로 없습니다. 너무 영업 힘들기 때문에. 그럼 아까 이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해서 조언을 하신다면? 그분들이 너무 이제 본인의 처지 때문에 그러니까 메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자꾸 이제 폐쇄적으로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상황에서도 어쨌든 간에 역경을 한 번은 뒤져야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잖아요. 계속 노력하고 투자하고 이렇게 성공 궤도에 오르시는 분들한테 조언을 받고 메뉴 개발도 계속 하시면서 하면 좀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메뉴가요, 처음에는 본인들이 생각했었던, 만약에 분식이라고 하면 분식의 특성 전문적인 거를 처음엔 내놔요. 근데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김밥 천국이 되는 거예요, 푸드트럭이. 안 파는 메뉴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문성도 굉장히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격조차도 우리가 상식선에서 이제 말이 안 되는 가격의 행사에서만 이렇게 손 고객들한테 좀 이제 속여서 판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식재료에 대한 부분도 속여서 판다든지, 유통기한을 어긴다든지, 뭐 그러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기 시작하시죠. 초심을 잃지 말고 그냥 좋은 메뉴 잘 만들어서 정상적인 가격으로 끌고 나가면 사실 뭐 그런 거에 대한 신뢰는 만들어지면 단골도 생기고, 맞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5년 동안 푸드트럭을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나만의 강점, 나의 장점을 스스로 칭찬한다면? 지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승부욕이 되게 강한 사람이고요. 학교 다닐 때 운동선수 출신이었어요. 그래요? 육상을 했었고요. 그 승부에 대한 거는 기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1등 해야 돼. 처음에 창업을 했을 때는 이제 젊은 친구들이,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창업을 했으니까 좀 많이 무시하고 갈시를 했었거든요. 해봐야 뭐 얼마나 하겠어. 지금 젊은 우리들도 이렇게 있는데, 그런 비슷한 류의 얘기를 들었을 때 솔직히 좀 오기가 많이 생겼었어요. 아, 내가 니들은 꼭 이기고야 말 거야. 두고 봐. 1등이 되기 위한 노력들은 뭐 세세하게 얘기하면 너무 길지만 어쨌든 메뉴에 대해서 인정을 받으려면 전문가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육상도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달리기도 했었고요. 중장거리 선수로 시작해서 뭐 멀리뛰기, 마지막에 높이뛰기까지. 전국체전에서 뭐 이기까지. 그걸 못했습니다. 전국체전 못 나가. 순위도 못 들었어요.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나한테 정말 잊기 어려운 손님이 있었다. 한 번은 이제 제가 밤도깨비 야시장에 들어가는 날이었는데 다른 행사 때문에 빠졌었던 경우가 생겼었어요. 야시장 TV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누가 저를 찾아왔대요. 누가요? 그랬더니 지방에서 오셔가지고 저를 꼭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대충 드시고 이제 내려가셔야 될 것 같다. 나는 지금 멀리 와 있어서 안 된다 그랬더니 꼭 만나고 싶다 그래서 오셨는데, 대전에서 페이스북만 보시고 오셨던 분이에요. 튀김집을 하고 있는데 너무 안 돼가지고 배우러 왔다는 거예요. 저 노점이나 마찬가지인 저한테. 그래서 한 5분이 오셔가지고 드시고 가셨는데요. 그때 오셔서 좀 눈물도 좀 많이 흘리시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노하우도 많이 물어보셔서 많이 가르쳐 드렸거든요. 근데 푸드트럭에서는 단골이라는 게 없잖아요. 저희는 다 뜨내기 손님이에요. 근데 저를 보고 그렇게 찾아오셨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되게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창업을 하지 않고 이쪽에 푸드트럭을 손을 안 댔으면 지금 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어떻게 했었는지 간에 외식업에선 종사했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집에서 아이들을 키웠었겠죠. 근데 그렇게는 안 했을 것 같고요. 요즘 사실 뭐 외식업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잖아요. 노하우를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할 정도로 절실한 사람들 많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응원의
말씀. 제가 감히 어떻게 그런 응원을 일단은 저 같은 사람도 마지막에 이제 실패를 겪고 이제 했던 사람도 다시 푸드트럭으로 일어날 수 있었던 거는 저 스스로를 되게 사랑했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스스로를 이제 죄송해요. 잠시만요. 네. 저 같은 사람이 뭐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드린다고 해서 응원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바닥을 찍었다고 했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굳은 마음을 먹어야 다시 올라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최선을 다들 해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박 대표님 봤을 때 박 대표님 스스로가 나의 장점은 승부욕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도 그 승부욕, 아무 생각 없이 주먹구구로 그냥 오직 1등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게 아니라 뭐라 그럴까, 따뜻한 승부? 그러니까 꼭 내가 지켜야 될 것들이 있어요. 몇 가지. 식재료는 이런 거를 써야 돼. 그러니까 나하고의 약속. 승부 자체가 외부에 있는 다른 사람과의 승부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하고 하는 승부. 그 승부의 기질은 옛날에 운동을 하면서 정말 올바른 승부가 뭐다라는 거를 깨우쳐가지고 그거를 이 푸드트럭, 불꽃튀김에 접목시켜서 성공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응원하고요. 푸드트럭이 아닌,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샵으로 들어가서 하시더라도 옆에서 지켜보고 계속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